사진은 이만큼 보여드리고 최근에 8월 15일을 맞으면서 아주 재미있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조선이 광복된 것, 즉 미국의 원조탄 폭격이 아니라 일본을 무릎 꿇게 한 것이 바로 미국이 아니라 바로 조선인민군 사령관 김일성 주석에 의해서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이신 김일성이 직접 8월 9일 일본 적지를 타도하고 해방을 위한 총진군 명령, 전쟁 명령을 내리고 조선인민군 부대들과 원동군 지역에 있던, 이거 소련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동군 지역에 직결되어 있던 조선인 부대들과 그리고 국내에 있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 대부대, 소부대들이 모두 떨쳐나서 전위민족 항쟁, 전위민족 무장투쟁을 일으킴으로써 일제를 패망시키고 김일성 항일유격대, 조선인민혁명군이 바로 조선을 해방시켰다는 것으로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와 함께 소종시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배경을 깔고 울며 받은 땅, 피로 지킨 땅, 바로 그 울며 받은 땅이라는 것은 1945년 이렇게 김일성에 의해서 나라가 해방되자 김일성은 바로 토지혁명을 수행함으로써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지주 자본과 분홍들의 무상으로 빼앗아서 밭갈이 하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놓아주었다는, 그래서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받은 땅이 바로 울며 받은 땅. 그 피로 지킨 땅은 뭐냐? 바로 이 땅을 또로 빼앗아가기 위한 이 한국으로 도망쳤던, 북한이 말하는 건 남조선이라고 하죠. 남조선으로 도주했던 지주 자본과 분홍들이 미국과 남조선 정부에 결탁하여 북한을 침략했지만 그것을 바로 피로써 지킨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싸웠냐? 한 털 가지고 있지 못했던 북한의 불쌍한 농민들이 김일성에 의해서 땅을 분배받자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싸웠다는 겁니다. 피 한 방울 남을 때까지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가 받은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 바쳐 싸워서 승리를 이루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일성 주석이 죽기 전에 1992년 당전인회 확대 회의 때, 그리고 93년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차 핵위기가 일어났던 4월에 당전인회 확대 전원회의 두 번이 있었는데 그때 김일성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권 사회주의자들이 91년 소련을 마지막으로 모두 해체되고 북한이 외톨이로 남게 되자, 그리고 북한의 경제가 몰락하게 되자 김일성은 당전인회 확대 회의를 열고 간부들을 불러 당전인회 확대 회의에서 김일성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동권 사회주의자들이 모두 다 무너졌다. 이젠 우리는 우리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 만에 하나 지금 미국과 한국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이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다. 왜? 외톨이로 남았기 때문이죠. 동구권 사회주의자들이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92년, 93년도까지만 해도 중국이 지금처럼 지투는 고사하고 먹기 살기도 힘든 때였습니다. 중국도. 엄청 어려웠죠. 중국에 가본 분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택시 타기도 힘들 정도로 택시도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정말 중국이 희망의 대상이 바로 한국이었죠. 우리가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을 중국은 정말 부럽게 바라봤습니다. 특히 94년도 중국을 방문할 때만 해도 한국에서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정말 그야말로 구미야 오기야 또 받들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영 반대가 됐지만요. 자, 그런데 이 중국도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됐다는 겁니다. 지투는 고사하고 약 100번째 아래로 내려가 있던 중국. 자, 그런데 그때 김일성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94년도 한국으로 망명했을 때 평양은 망명을 꿈다 그 책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인민들이 배급도 못 받고 있다고 하는데 안주 탄광에 내려가 보니까 안주 탄광은 배급을 못 받아서 일을 못 하겠다고 탄부들이 다 들어누워 있는 형편이다. 갱도에 내려가서 출근을 했지만 갱도에 내려가서 탄을 캐는 것이 아니라 다 앉아있던지 들어누워 탄을 캐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배고픈데 어떻게 탄을 캐겠냐.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까지 됐느냐 하면서 김정일 그때 당시 국방위원장을 호되게 질책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6.25 전쟁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이 부산까지 밀고 내려갔다가 38선 개선으로 다시 와서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조국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웠던 인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왜 용감하게 싸웠을까? 이유는 단 하나였다. 토지개혁을 통해서 땅을 농민들의 90%였던 농민들의 그때 당시에 농민들이 약 80%에서 90%였다고 합니다. 그 땅이 없는 소름을 우리는 없는 농민들에게 땅을 무상으로 논아줌으로써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줬다. 그리고 46년, 47년, 48년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5년 동안
그들은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부유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농사지은 나달을 곳간에다 그득히 쌓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땅의 주인, 굶어 죽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흐뭇해했던 농민들, 그리고 사람들이었다고 김일성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과 한국이 결탁하여 11개에 있는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자 이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 바쳐 싸웠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선량한 인민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겠냐? 내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착한 우리 인민들에게 약속했던 이 밥에 고기 국 먹여준다는 약속도 이제는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홍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맞다는 거죠. 바로 이 울며받은 땅, 피로 지킨 땅, 이 다큐멘터리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제가 94년도에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에 쓴 내용, 김일성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 그대로 이 소정시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은 무엇을 위해 싸울까요?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고 아스피린 한 톨이 없어서 죽어나가는 북한 주민들, 감기 와도 코로나 걸려도 독감이 걸려도 전염병이 걸려도 약이 없어서 죽어나가는 북한 주민들, 강내죽도 없어서 못 먹는 북한 주민들, 그들은 과연 무엇을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울까요? 김일성 주석이 한 이야기가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그 땅에서 오만인 생시라는 걸 알면서도 정녕 꿈만 갖다 되뇌이던 어머니 끝끝내 목 놓아 울었소다. 북간도 어디론가 분파리 갔다. 영영 무서시 아버지의 모습 가슴 허빌 때 배고파 우는 자식들의 울음을 조용히 흐느낌으로 달래시며 어머니의 피눈물이 적셔지던 슬픔의 땅이었어라. 그 땅은 백성의 눈물로 차려온 곡시 지주놈의 곡간을 채우고 침략자의 배에 실려 효내탄을 넘는 쓰라린 비극을 일학마다 품었던 우리의 강터. 김매던 맏형 총칼에 떠밀려 징용에 끌려갈 때 악귀들의 선에 정신대로 빼앗긴 딸 애타게 부르던 어머니의 눈물이 고랑마다 흐르던 빼앗긴 강터였소라. 허나 그날의 그 땅은 내조국 찾아주신 장군님 사랑 더지개옥 본명의 어리요 문맹을 깨친 아들의 글씨 편말에 씌어 깊이 박힌 내 땅이었어라. 한생 고통 속에 살다 죽으리라던 여인의 주름진 얼굴에 웃음꽃 피고 아들의 가슴에 새나라 청년의 희망 거의 피워준 그 땅, 장군님 주신 땅은 그날 수백만 농민의 기쁨의 눈물로 수천 년 어렸던 슬픔을 씻어 진정한 인민의 땅, 농군의 땅이 되었나니 그렇게 울며 받은 땅, 첫 씨앗 뿌리던 봄날, 첫 곡씨 거두던 가을날, 장군님 운동이 너무 고마워 또다시 흐르는 인민의 눈물로 축축이 젖어들던 그 땅은 나의 너 모두의 삶, 죽어도 못 버릴 우리의 요람. 하여 가열 처절한 전하의 나날 가슴에 피 깡그리 바쳐 한치의 땅 목숨으로 지킨 혈사전의 낮과 밤이 흐른 것 아니더냐. 조개 화가를 막은 영웅, 수류탄 입에 물고 원수를 적신 청년, 육탄이 되어 땅 그 앞으로 돌진한 간호원, 그들 모두는
수많은 고지들과 전원에서 전승을 안아온 전사들은 장군님 주신 땅 목숨으로 지킨 인민이 아니더냐. 그날 그 땅에서 기뻐 웃고 감격에 울던 인민이기에 어머니는 문수의 폭격 속에서도 옥적같이 논에 모를 꺾고 다약상자 머리에 이고 불타는 고지를 얼어내렸나니 다시는 그 땅이 백성의 통곡으로 젖게 할 수 없기에 다시는 그 땅이 너희의 한숨으로 그늘지게 할 수 없기에 다시는 그 땅이 빼앗긴 강토가 되면 안 되었기에 더운 피 산야에 뿌리며 싸우고 싸운 인민이 아니더냐. 존승의 그날 그 땅에서 오만인 생시라는 걸 알면서도 정녕 꿈만 갖다 되뇌이던 어머니는 이기고 돌아온 아들을 보며 마침내 미소를 지었다. 피로 지킨 강토 영원히 라온으로 꽃필 저국에서 장군님 모시고 행복을 누릴 내일을 확신하며 그날 그 땅에서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오래도록 서 있었다.